다음은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태양광 발전소에서 인버터 단독 운전 방지 기능 중 그죠? 능동적 검출 방식 네 가지를 쓰세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저는 별로 막 강조 안 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우선적으로는 뭐 능동적, 수동적 검출 방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파수 시프트 방식, 그리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부하 변동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크게 하나 더 주파수까지 해서 네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네 가지 좀 써달라고 하면 자 내용은 어떻든 제목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 잘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시프트 방식,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부하 변동 방식.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8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4개의 측정 탐침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사실은 그죠. 이건 뭐 현장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는 접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접지하고 관련된 그리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거나 대지 저항을 측정하거나 접지 저항을 측정하거나 이런 모든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4개의 측정 탐침을 지면의 일직선상의 등거리에 설치를 하고 장비로 저주파 탐지를 해서 대지를 흘렸을 때 대지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죠. 대지의 고유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위너의 4전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너의 4전극법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전기설비 규정도 계속 변경된 상태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기초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기초 5가지 쓰세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뭐 전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연선 기초까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까지밖에 기억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도 뭐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전면 기초라든지 줄 기초라든지 그리고 연선 기초라든지 어쨌든 5가지 써서 뭐 그중에 하나가 틀리면 하나 정도 틀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건 맞는 거대로 부분 점수가 채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충분히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뭐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문제 1점씩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우리 10번 같이 보시죠. 자, 광조사 시험 그죠? 1사계라고 되어 있네요. 계측 기기의 정확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죠?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됩니다. 자, 우선은 광조사 그리고 우리가 CT라는 것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10번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2.5%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그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10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11번으로 갈까요? 자, 순시 전압 변동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 연계 방법은 2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상 제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계통의 연계를 할 때 그렇게 연계함으로 인해서 순시 전압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런 순시 전압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원 측, 계통 측의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용량이 작다라고 하면 저 계통이 조금 용량이 큰 쪽으로 바꾸든지 또는 전용의 선로를 구축한다든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계통 용량을 증선하고 전용 선로를 하거나 또는 상위 전압의 계통으로 연계한다. 우리가 상위 전압은 사실 그렇게 수월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선은 뭐 220 쓰시던 분들을 380에 연계한다든지 또는 380 쓰신 분들은 예 맞아요. 바로 그 뒤로 22,000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항목은 조금 거론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2,000 선로를 구분해서 계통에 연계하셨던 분이 1호사로 넘어가기에는 또 예, 굉장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조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장에서는 좀 거론되기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 보고 있다라고 늘 강조드리죠.
예, 그래서 시험 보는 항목에서는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의 선로를 개척하는 거, 그 다음에 계통 용량 증설. 사실 가끔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면 2개 쓴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채점하고 싶은데, 예,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 채점을 안 해주실 거예요. 예, 우선은 우리 사실상 이러한 순시전압 변동이라든지 배선계통 연계 기준이라는 그 기술 기준이라든지 관련 법령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항목을 하나 주고 여기까지 항목 하나, 여기서 항목 하나 이렇게 해서 항목을 2개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기준들은 그 하나하나를 항목 하나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으신데 이거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빼먹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셨죠? 좋습니다. 11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12번 같이 가시죠. 12번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구조물을 설계 시 고려해야 될 하중, 그죠? 이건 뭐 풍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그 다음에 지진하중, 그 다음에 적설하중. 기억하시나요?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중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12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13번. 자, 다음 조건에 대한 독립형 태양광 발전에서 축전지의 최소 설비 용량에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꼭 단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적으로는 여기에서 키가 하나 있어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그죠?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뭐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 수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셀 전압을 안 주셨어요. 자, 셀 전압을 안 줬다라는 건 전압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되셨나요? 자, 뭐냐면 축전지의 개수는 주셨는데 결국은 이거만큼 직렬로 연결할 거라는 얘기예요. 직렬로요. 그러면 이 축전지 한 개의 전압을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요. 예, 한 개를 안 주셨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2V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2V짜리도 있고요. 1.2V짜리도 있고요. 전압이 높은 것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다음부터 좀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되셨죠? 어쨌든 요 정도? 자, 요 정도 가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배터리 용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C로 많이 표현들 하시잖아요. 자, 단위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자, 시간당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걸 좀 계산을 해보죠. 자, 물론 공식으로 암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용량은 얼마예요? 요 정도 있네요. 필요한 용량은요. 하루에 필요한 용량이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고 배터리 용량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그냥 VA 단위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킬로 단위니까 제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와트 단위가 되어 있고 현재 아워까지 있네요. 우선은 아워가 있으니까 시간은 건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요. 이 상태에서 1조가 없는 날 우리가 부조일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이게 하루에 필요한 거니까 열흘 동안 해가 안 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량을 갖고 있으려면 이 정도 용량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열심히 보수하신다고 하시네요. 0.8만큼. 자, 0.8이니까 잦은 보수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0.8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저기 밑에 방전 심도가 있네요. 자, 우리가 방전 심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실 때 그쵸. 완전히 0%까지 쓰지 않는 거죠. 얼마까지밖에 안 쓴다고요? 60%. 그 뒤로 다시 한번 충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다가 0.6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직까지 단위가 변경되지 않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은 요거가 필요한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직렬로 2V가 50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2V가 50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100V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을 나누면 그쵸? 요거 와트가 우리 아까 전에 VA 단위를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게 단위가 V가 되니까 그쵸? VV에 나눠져서 암페어만 남고 아워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25A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답 써주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식을 다 쓰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용량 또는 뭐 C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축전지 용량 이렇게 쓰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답은 13번에 답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조건은 어떤 거 있습니까? 5가지. 자, 이건 너무나도 많아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여서 우리 교재에는 자 1조량 1사시간 뭐 1조 시간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풍부할 것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자, 음영의 영향이 없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 다음에 안개나 적설이 적은 것, 부지의 가격이 저렴한 것, 부대 공사 및 토목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 그 다음에 협의를 잘 이루어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도 좋죠. 그 다음에요. 개통 시, 개통 연계 시, 개통과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우리 집 옆에 한전 전주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이었고요. 자, 가보죠.